여러분, 내 분비샘과 호르몬은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되는데, 봐요. 호르몬 자체가 소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으로 혈액을 따라 이동시키는 만큼 내 분비샘도 각각이 분포되어 있는 게 다릅니다. 실제로 그 뇌하수체 있죠. 뇌하수체. 간내 시상하부에 시상까지는 내분비샘이 없어요. 간내에서도. 시상 하부에 전엽과 후엽에 내분비샘이 존재하는데 여기 뇌하수체 보세요. 이 전엽에는 저 지읒자 들어간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일단 누가 나와요? 생장 호르몬 나오죠. 그 다음에 대표인 거예요. 갑상샘. 아, 호르몬 쓰기 싫어. 부신. 이렇게 끝내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요. 자극 호르몬이 되게 뭐 황체형 뭐 형성 호르몬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서 황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식샘 자극 이렇게 나오고 말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지읒자 들어간 호르몬들 그리고 2개 이상의 호르몬이 나오는 데가 전엽이 유일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특히 갑상샘은 요렇게 이니셜도 얘도 이렇게 특히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얘는 누구를 자극을 주겠어요? 갑상샘을 자극을 주겠죠. 그럼 갑상샘에 따라가 보면 티록신이 분비될 거예요. 근데 티록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절기작을 보면 거기 파라토노몬도 나와요. 알겠습니까? 아, 쏘리. 카시토닌. 알겠습니까? 걔가 나오게 됩니다. 부신피질은 부신이라는 게 여러분 신장 있죠. 신장. 콩팥. 거기에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덮어진 거기에 겉질 있고 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피질이란 말을 쓰고 니네 겉질이라고 쓰지 않나 여기? 네. 그렇죠. 요즘에 또 바뀌었죠. 아. 겉쪽을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여기서 부신 겉질 가보면 누가 나오나 밑에 보세요. 부신 겉질에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들이 나오죠. 네. 당질 나오고 무기질 나오고 당질 코르티코이드계에다가 써놓으세요. 코티솔 이렇게. 코티솔이라고 써있어도 당질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에 써있을 거예요. 알도스테론이라고. 그죠? 네. 그렇게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전엽 대신 후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애가 나오죠. 자, 후엽 쪽에서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애가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요. 얘는 ADH라고도 합니다. ADH. 중요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봐요. 위에 있는 자극 호르몬들은 앞에 그 다음에 내 분비샘 자극을 써줬기 때문에 커다랗게 중요치가 않습니다만 항이뇨 호르몬은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곳이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항상성에서 하나 꼭 나오는 거니까 얘는 물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 어디에서 세뇨관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어디로? 우리 몸으로. 물을 재흡수를 하는 놈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물이 재흡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가 니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호르몬과 그 다음에 항상성 관계를 제가 지난 시간에 꼭 규정을 하라고 했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니들이지? 이 새끼들. 원인 니들이요. 야, 인과를 내가 설명해줬어, 안 해줬어? 인과. 이거 모르면 외워도 다 틀린다고 그랬잖아. 원인이 항상성의 이상이야.
니네 항인이 호르몬 물 왜 빨아들일 것 같아? 식물이라? 저는 장미의 의지라는 거야? 뭐 꽃도 있으니까. 야, 물을 빨아들인 이유는 누구랑 똑같아? 식물이랑 똑같아, 니들. 식물들이 말이야, 물이 필요하지. 무기질이 담겨 있으니까 물론 체관을 통해서 물질을 빨아올리기도 하지만 저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오려면 이 모세관 현상 말고도 하나 더 힘이 필요해. 그게 삼투압이야. 삼투압 현상은 어디서 많이 들었지?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잖아. 네. 뭐 단순확산, 촉매확산 뭐 이런 걸로 배웠잖아. 그 생투에 또 나와 니들. 근데 이 물질을 빨아들이는 원리가 어떤 원리냐? 애들이 입이 없잖아. 너희 방금 전에 뭐 했어 너? 갔다 온 게. 물 먹었어요. 그렇죠. 저렇게 먹을 수 없단 말이야, 식물들은. 걔들은 딱 이러고 있잖아, 그냥. 그러다가 물을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삼투압의 현상을 이용해. 체액이 진해지면 옅은 쪽에서 물이 이동한다고. 알았어? 이게 어떤 원리냐? 농도가 옅은 쪽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 너네 확산 배웠지? 확산은 진한 데서 옅은 쪽으로 가잖아. 쌤이 여기서 뿌숑 그럼 니네 어때? 좀 이따 뭐 쓰러지고 뭐 계속 차근차근 퍼지니까 확산하니까. 이것처럼 삼투압은 막을 통해서 물만 이동하는 거야. 물만. 그럼 물은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할까? 또 이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이질하지 말고 높이가 똑같다고 쳐보자. 높이가 똑같다면 농도가 옅은 데서 농도가 진한 곳으로 간다는 표현은 농도가 옅은 쪽이 아무래도 물의 비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용질보다는. 그러니까 물이 비율이 많은 곳에서 물이 많은 곳으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물의 확산이라고 표현이 된다고.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저 이파리 끝에 있는 나무 끝에 있는 이파리에서 무조건 증산을 해버리는 거야. 물을 날려보내. 그럼 진해지겠지. 그럼 저 밑에 있는 물이 끌려 올라가는 거 위로. 마찬가지야. 니네가 오늘 저녁에 라면 먹을 생각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있어요. 이 친구가 참 애는 됐어요. 집에 가면 분명 안 먹습니다. 근데 수업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제가 알죠, 이 친구를. 라면을 먹게 되면 몸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당연히. 그럼 체액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그거를 어떻게 한다? 정상으로 돌리려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했던 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을 배우고 신경계를 배우는데 얘들은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원인이냐 그러면 항상성의 이상의 원인이에요. 무조건. 그것 때문에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어요? 신경계가 작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내가 던진다면 몸의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이 높아지면 용지를 빼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다시 말해서 찌개를 끓이는데 막 팔팔 끓여요. 막 맛있어. 근데 누가 전화를 받고 왔더니 쫄았어. 짜 아니면 물고. 짜지겠지. 그럼 뭘 부어야 되냐? 물을 부어요. 그렇지. 물이 이동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거기는 두부, 고기 이런 거 빼낼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물을 붓듯이 우리 몸에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하는 건데 얘처럼 아까 이것도 있지만 알겠지? 몸에서 나가는 물을 다시 재흡수하는 거죠. 근데 이거 촉진하는 호르몬이라며. 중요한 거야.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얘의 분비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다시 원인이 뭐라고? 호르몬의 분비에서 원인은 무조건 항상성의 이상이야. 이 항상성을 너희들이 몇 개를 배우냐? 3개 배워. 딱 3개. 혈당량, 체온, 이 삼투압.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해 주는 거야. 이 장이 그거야. 열심히 공부했으면 점수가 나와야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작살난다. 자, 항상성이 이상이 생기면 결과 얘가 많이 분비되느냐 적게 분비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이야. 봐봐. 얘가 왜 재흡수할까? 몸의 삼투압을 낮추려고. 그렇게 공부해도 괜찮아. 근데 출제자는 뭐라고 묻느냐? 물을 마시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네.
그럼 얘 분비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줄죠. 얘는 제흡선은 애인데 이해 갑니까? 자, 이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거 다 끝내고 갑시다. 우리가 바카스를 마셔. 마셔봤어요? 괜찮아요, 그죠? 뭐 몸에 힘이 거짓말입니다, 그냥 몸 그냥 플라시보 효과죠. 마셨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바카스 마시고서 오줌 밑에 노랗게 나오는 거지. 울어요. 왜? 바카스가 아까운 거 다 나왔다고. 그거 바카스 아니에요. 그건 알았습니까? 원래 여러분 그런 바카스 음료들은 갈색 병에 담죠. 햇빛에 약해서 그래요. 알았습니까? 맥주도요. 역시 햇빛에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카프리는 또 흰 병에 넣어가지고 또 그죠? 보는 맛을 또 즐겁게 하죠. 걔들은 일사왕선을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바카스를 마시면 노란 국물이거든요. 바카스가. 근데 오줌이 노랗게 나온다. 그러니까 애들은 다 똑같은 바카스인 줄 아는 거지. 생각해봐. 그런 이온 음료나 이런 걸 마시면 몸의 삼투압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면 누가 많이 분비되는 거지? ADH가 많이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요. 근데 그게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재흡수하는 거거든. 당연히 오줌 속에는 요소도 있고 노폐물도 많은데, 그치? 물을 다 빨아들였으니 뭐랑 똑같아? 찌개를 오래 끓인 거랑 똑같은 현상이야. 그럼 오줌의 농도는 진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봐요.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이 ADH 분비량이 증가해서 물을 많이 빨아들이겠죠. 그랬더니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죠. 오줌의 농도라는 표현을 오줌의 삼투압이라고도 표현해요. 알았습니까? 진한 오줌이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물을 다 빨아들였으니. 많이. 오줌의 90%가 물이에요. 물을 빨아들였다니까? 네. 그러면 진한 오줌이 소량 나가는 거죠. 아셨습니까? 물을 다 빨아들였더니 뭐 고체 돌멩이가 뚝뚝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액체인데 진한 거지. 이해 갔어?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야,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몸의 삼투압이 떨어졌겠지. 근데 혈관을 지나가는 혈액량이 어땠을까? 물이 많이 섞였으니까 많아졌겠지. 그럼 혈관 벽을 누르는 혈압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고무 호수에 물이 많이 지나가면 땡땡이지잖아. 똑같아. 우리가 짠 음식을 먹지. 그럼 물을 많이 빨아들여. 그러면 혈관 벽이 받는 압력이 커져. 혈관이 의료용어로 의대 갈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그지? 있다고 하자, 서로. 자, 그지? 한 번쯤 꿈꿔보잖아요? 바소라고 해, 바소. 혈관을, 바소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 누른 압력, 프레신. 그래서 그 닥터들은 바소프레신이라고 해요, 이 호르몬을. 우리가 저기 아드레날린을, 그 생명과학자들은 뭐라 불러요? 에피네프린이라고 그러듯이 화학자들이 나트륨을 소디움이라고 부릅니다. 칼륨을 포타슘이라고 그러고요. 나트륨은 그럼 무시당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머리. 근데 뭐 예를 들어 야마, 뭐 그다음 대가리, 뭐 이러면 이제 약간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소프레신은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혈관벽에 압력을 주면 관상동맥, 뇌출혈 이런 거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음식을 작게 먹으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얘가 물을 재흡수 촉진하는 호르몬이지만 이 호르몬의 생사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생사라는 게 웃기다. 분비량을 결정하는 건 바로 삼투압입니다. 항상성 예상. 아셨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 옥시토신이 하나 있죠? 그건 잘 안 나옵니다만, 옥시토신이 왜 나와 있느냐? 여러분, 호르몬의 분비 조절 기장은 딱 두 개로 나눠요,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이냐, 아니면 기량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 근데 기량은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너희들하고 나잖아. 난 열심히 공부하고 너는 안 하고. 그죠? 이 상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어. 너무 부자가 됐어, 우리나라가. 그럼 니네가 득세하는 거죠. 너무 안 하는 거, 공부를. 그래서 좀 떨어져요. 너무 떨어졌어. 그럼 나 같은 애가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올리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지? 하여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표적기관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 높이고 줄이는 애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기량이고요. 그런 거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뭡니까? 단장하신
장단 맞추는 네, 이것이 기량이에요. 이들 둘이가. 알겠습니까? 근데 피드백은 뭐냐? 전 단계의 호르몬이 그 다음 단계 호르몬 분비량을 결정하는 거죠. 물론 넓게 보면 항상성 이상이 원인이에요. 무조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데 호르몬이 호르몬 분비를 계속 촉진하는 거야. 아까 대표적으로 얘예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TSH가 분비량이 많아야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아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몸에 항상성이 막 일정해야 되는데 올라가 버렸어. 그럼 분비량 줄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전 단계로 가서 그쪽 호르몬 양이 줄어서 이런 형식으로 호르몬이 호르몬의 분비량을 줄이는 이런 게 결과가 처음 조절 기작에 영향을 주는 이런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너무 적으면 키워야 되고 너무 크면 줄여야 되고 이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근데 옥시토신은 유일하게 양성 피드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오면 계속 나와요. 이거 이제 뭐 자궁수축 호르몬이라 가지고 아이를 출산할 때 나오는 여자한테 나오는 호르몬인데 저기 그 드라마에 보면 힘좋아 뭐 그죠? 그럼 계속 나와. 숭덩 이렇게 아이가. 알겠어요? 이런 식의 이런 게 양성 피드백인데 유일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러고 끝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봤으니까 갑상샘 쪽으로 갑시다. 옥시토신은 요거 이제 갑상샘은요 여러분들 울 때 있죠. 울 때 맞아봤어요? 친구들끼리 장난 잘 치잖아. 뭐라 얘기하면 탁 치잖아. 목 막혀갖고. 남자 같은 경우 여기 딱 그죠? 동그란 거 있잖아. 목젖. 아니에요. 봐봐, 이런 게 고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성대. 이게 성대예요? 너 노래방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어요. 가서 여기다 대고 노래 불러봐. 떨려요. 나와요, 목소리가. 여기다 안 대고 여기다 대고 불러서 나와요. 알겠어요? 저는 여기다 대고 부릅니다. 특이하시네. 침 닿잖아. 그거 같이 이렇게 대면 나 입에 댈 수 있잖아. 그럼 애들이 부를 때 냄새나. 목에 땀. 얼마나 좋아.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울 때 있죠, 요거. 여기를 딱 치우면 나비 넥타이 모양이 있어요. 그게 갑상샘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게 누구였어요? TSH였죠? 여기 자극을 주면 여기 누가 나온다? 티록신이 나오는데 얘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애예요. 특히 이화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러면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발열 과정을 하나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의 세포호흡이 있겠죠. 그걸 촉진하는 거죠, 얘가. 근데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할 때 편협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포호흡이 촉진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양소. 포도당이 필요하죠. 그럼 포도당을 분비하는 호르몬도 동달아 많아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 그럼 몸의 체온이 높아지겠다, 이게 아니에요. 몸의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티록신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걔가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거죠. 근데 티록신이 분비됐는데 계속 몸이 정상 체온도 높아졌다. 그걸 간내가 숙질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 단계 호르몬 TSH를 떨어뜨리는 거죠. 알았지? 근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 있죠? 이것도 또 다른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얘를 자극을 주는 거야. TRH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걔가 자극을 줘서 얘가 많아지면 그래서 갑상선 자극을 줘서 티록신이 분비량이 많아지는데 너무 체온이 높아. 야, 떨어뜨려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단계로 가서 TRH를 떨어뜨려요. 그럼 TSH가 줄고 티록신이 주는 거죠. 계속. 이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알았습니까? 네. 자, 근데 옆에 이게 물질 대사 촉진 호르몬인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있습니까? 칼시토닌도 있죠. 학교 선생님 중에 얘를 가끔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칼시토닌을. 자, 여러분 이건 혈중 칼슘 이온을 어떻게 된다? 감소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혈중 칼슘 이온을 감소시킵니다. 어디로 감소시킵니다? 뼈 속에 담아주는 거죠. 알았어? 근데 이 부갑상생 있죠. 부갑상생.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파라토르몬이 나와요. 이 PTH라는 호르몬이에요. PTH. 얘가 혈중 칼슘 이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줄인다면 얘는 혈중 칼슘 이온을 높이는 애거든. 이 둘은 무슨 과정입니까? 이게 기랑이에요. 이게 기랑. 아셨어요? 이거 인과에서 많이 물어봐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부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정수하고 난소는 읽지 마세요. 나오지도 않아요. 정수 당연히 테스토스테론이고 난소는 에스트로겐이겠지. 그치? 근데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식샘에서 다 발현이 돼요, 여러분들. 자, 먼저 봅니다. 부신이 있는데 콩팥에 덧들려 있는 부분이라 있어요. 겉가죽을 덮는 부분. 겉질이 있고요. 속질이 있거든. 겉질에서 누가 나오나 볼까요? 간혹 언급되는 거예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이 두 개 호르몬이 나오고, 속질은 누가 나오냐? 얘가 분비되죠. 우린 얘를 아까 뭐라고 적었죠? 얘를 여러분,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중요한 역할이 뭔가 보세요. 혈당을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좀 특이한 애예요. 이 코티솔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건너뛰고 그냥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포도로 바꾸는 애예요. 우리 몸은 많아서 죽을지언정 부족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되게 많아요. 여기 당장 보면 에피네프린도 혈당 증가하는 애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이 에피네프린, 당질코이드 다 혈당을 증가한다는데 이 겉질에 아까 자극을 준 애가 누구죠? ACTH였잖아. 그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자극을 주면 얘가 분비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왜 당질 코티솔이 분비될까요? 몸의 혈당이 낮으니까. 그럼 쟤만 나올까요? 아니요. 다 나와요.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어울러서 알아두세요. 다. 알았지? 저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조차도 나옵니다. 근데 간혹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얘예요. 무기질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는요, 여러분,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얘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러면 나트륨이온이나 칼륨이온 이런 양이온들을 말하는 건데 얘가 많아지면 몸의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몸에 짠 음식을 먹어서 삼투압이 높아졌다? 원인이잖아요. 얘 분비량 어때야 돼요? 줄어들어요. 얘는 높아지는데 물을 재흡수해서 얘는 줄어든다니까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얘는 삼투압을 얘가 뭐 떨어졌을 때, 삼투압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수박을 먹었거나 이럴 때는 얘 분비량이 커지고 얘는 분비량이 줄겠죠. 오, 조절 규칙이 반대네. 길항 아닙니다. 얘는 물이고 얘는 무기질이니까. 달라요. 기랑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뭐예요? 피드백 작용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거의 신경계가 작용하는 피드백 작용이에요. 알겠어요? 호르몬이 호르몬을 자극 주는 게 아니라 신경계.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아까 단장하신 뭐라고 했어요? 교감, 장단 맞추는 부교감. 어디 말단에서 에피네프린 나왔죠? 교감. 알겠습니까? 교감신경이 흥분의 중추잖아요. 척수. 그래서 놀랐을 때, 흥분했을 때, 운동할 때 분비되는 거잖아. 그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이라고요. 얘가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요. 별의별 짓을 자요. 에피네프린. 만능꾼이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간에까지 가요. 간에 가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된 이 다당류를 포도당으로 이화시킵니다. 그 역할도 해요, 얘가. 그러니까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일도 한다니까, 얘가.
별짓 다 해요. 그 신진대사 촉진하고요. 막 근육의 경련도 일으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얘가 한다. 알았지? 그러면 속질까지 어떤 신경이 뻗어 있을 것이다? 얘 교감 말단이 나온다며요. 자율신경이 뻗어 있는 거예요. 겉질까지. 호르몬이 가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도 있어요. ACTH는 가가지고 코티솔 분비를 촉진해요. 알도스테론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속질에 있는 에피네프린은 신경계가 가서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호르몬계 혼자 항상성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말도 돼요. 우리가 놀랬어. 놀랬어. 그럼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죠. 그러면 에피네프린도 나오겠네요. 맞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신경계는 국소적입니다. 몸 전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세요.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살짝 분비가 되면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 놀래거나 그런 건 외부 환경 변화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는데 계속 막 20분 동안 이러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순간적으로 놀래고 끝나잖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그지? 그러니까 어디를 교감을 자극을 줬더니 막 에피네프린이 저쪽에서 분비, 이건 아니에요. 신경계는 국소적이지만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됐다 그러면 사건이 달라져. 이제 사건이 커지는 거죠. 몸 전체에 에피네프린이 퍼지면서 다른 조절기작들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신경계가 왜 뻗어 있는지 잘 보세요. 에피네프린 조작을 신경계가 안 하면요, 다른 어떤 호르몬들이 몸 전체를 카바를 치는 애인데 걔가 나가면 몸 전체에 다 영향을 줘버린단 말이야. 근데 신경계는 거기 하나만 버튼이 있는 거예요. 버튼. 쿡 누르면 거기만 촥 얘가 번져나가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신경계가 조절기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 제일 많이 나오죠, 이자가. 이자는요, 여러분, 외분비샘입니다. 대부분이 외분비샘이야. 뭐뭐 나와? 소화액 나오죠? 탄산수 나트륨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자가 하는 일이 가만히 보시면 그 많은 외분비샘 속에 아주 작게 바다 위에 섬 하나처럼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랑게르한스 아일랜드예요. 우리나라 말로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알파 세포가 있고요, 베타 세포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곳이에요. 얘가 유일한 내분비샘입니다. 혈관으로 호르몬을 뽑는다는 거죠. 알파 세포가 누구냐 봤더니 글루카곤을 분비해요.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해요. 혈당을 높이는 놈이고 낮추는 놈이 얘들 둘이가 기량이에요. 그럼 얘들의 표적기관이 어디다? 간이죠, 간. 간에 갑니다. 간에 누구도 따라가요? 나도 갈래? 에피네프린도 따라갑니다. 누구랑 같은 행동을 보인다? 글루카곤이랑 똑같은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혈당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경우 수가 되게 많아요. 감소시키는 게 하나죠, 인슐린. 그렇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혈당 조절도 자율신경이 담당을 해요. 알겠습니까? 간 내에서 나오는 자율신경이. 알겠죠? 자, 여러분, 거기 있는 것들 쭉 보시고, 여러분, 거기서 처음 본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생식주기 배우죠. 자궁 내벽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프로게스테론이고, 난소에서 발견되는 거고. 알았습니까? 자, 다섯 번째,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 이거 시험 보기 전에 보세요. 거의 과다증 있고 과소증 있는 거는 호르몬 자체가 소량이 생리작을 조절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과다하면 이건 언제쯤 생기는 거냐면, 생장 호르몬 먼저 볼까요? 거인증이라는 거 있죠? 그건 생장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 한 20세 전후까지만 생장하잖아요? 그때 분비량이 커져가지고 이제 막 거인이 되는, 손과 발이 크고 키가 커지는, 이게 거인증이 그때 생기는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생장 호르몬이 만약에 분비가 되면 말단 비대증이 돼요. 손가락, 발가락 끝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뇌 중간의 부분이 커지게 되죠. 알았습니까? 이거 제거 수술 안 하면 생명 위험까지. 알겠지? 근데 결핍되면 외소증이 되는 거죠. 성장을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티록신은 과다하다. 이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란 말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상샘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야, 몸에서. 그렇게 되면 물질 대사가 촉진돼 심장박동이 촉진되고 왜?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야. 알아서 야야 덥다 미친다 막 이러면서 막 몸의 체온이 과다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혈액이 막 왕성하게 돌아다니니까 혈압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눈까지 튀어나와요. 이렇게. 안압이 세진다고요. 알겠습니까? 돌출 현상까지 진짜 위험하면. 알았지? 결핍되면 뭐냐? 결핍되면요 되게 추위를 많이 타요. 여름에도 춥다고 그러고요. 근데 사람 불어요. 또 먹지는 않는데. 알았지? 이게 언제쯤 나오냐면 너희들 엄마쯤 나이 뭐 40대 후반 좀 지나가거나 50대 쪽으로 들어가 요럴 때 이 갑상샘에 대한 이상현상이 생겨요. 손발이 차고 막 추위 타고 몸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런 거예요. 자, 항이뇨 호르몬, 결핍, 요붕증, 오줌 질질 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줌이 매번 누러가는 거예요. 매번 많이 넣어요. 요붕증. 알겠어요? 이거는 뭐야? 결핍된 겁니다. 왜? 항이뇨 호르몬이 적게나마 분비돼서 물을 재흡수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오줌량이 많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인슐린, 당이 당뇨병인데 이걸 제2형 당뇨라고 그래요. 제1형 당뇨는 아예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 외부에서 주입시켜야 됩니다. 근데 2형 당뇨는 여러분들 식사 조절이나 아니면 뭐 운동 결핍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빠지느냐? 허벅지부터 빠져요. 네 허벅지가 여학생들처럼 되는 거지. 가끔 보면 그 나이 드신 그 분, 한 40대 이상 아저씨들 중에 덩치 이런데 허벅지, 다리가 얇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그거 보고 딱 알았는데, 야, 그 뭐냐, 그 인형. 이렇게 생겨갖고 다리 걸어 다니는 애 있잖아. 이거 뭐지? 한때 유행했잖아. 어? 아니, 눈 하나 있고, 멜빵 바지 입고, 미니언즈에 보면 걔들 조절하는 악당들 있잖아. 걔들 보면 막 코 이렇게 생겨갖고 막 이런데 다리, 요렇잖아. 이 당뇨, 후유증, 허벅지 살 다 빠져가지고, 그치? 이런 것들, 요렇게 보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몸이 급격히 살이 빠지는데 한 10kg까지 빠진대요. 쭉 빠지는데 허벅지가 확 줄어. 다시 원상복귀 노.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는 항상성 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페이지 125쪽을 볼 때 명심할 게 있지, 얘들아. 니들 항상성 유지가 이거를 꼭 따라야 된다는 거 알아두고, 조절 기작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 내가. 2개 있다. 뭐하고 뭐? 피드백하고 기량작용이 있다는 거 명심해. 알겠냐? 피드백과 기량작용. 그래서 그 피드백 작용에 해당되는 애가 바로 체온조절 티록신이야. 알았지? 이제 그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항상성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때는 항상성 유지인데, 가만히 보시면, 얘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성의 유지라는 건요, 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항상성이에요, 이게. 줄어들면 높이고, 높이면 줄어들고, 계속 가려고 하는 거. 알겠어요? 이게 항상성인데, 이것은 어디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뇌 분비계하고, 누구를 통해서? 호르몬. 신경계가 얘를 조절합니다. 알았죠? 어떤 걸로? 인과, 이걸로. 알겠지? 명심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뇌 분비계 신경계가 어떤 조절 기작으로 이걸 하느냐 봤더니 누구하고? 피드백하고 누구더라? 이거를 가지고 하더라. 특히 피드백은 양성도 있고 뭐도 있어? 음성. 하지만 니들한테 뭐만 나온다? 음성. 얘만 나온다. 알았니? 네.
그리고 미리 머릿속에 딱 기억해놔. 항상성 유지는 3개 배운다. 혈당, 체온, 삼투. 알았지? 그들에 관계되는 호르몬들은 죄다 알아두고 그들과 관계되는 신경계는 죄다 알아둬라. 이해 갔냐? 명심해라. 거기에 보면 음성 피드백, 음성 데모김. 간혹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번역하다 보면 참 그죠? 되먹임. 먹인다는 뜻인가요? 그 문제냐면 뭐냐? 결과가 원인을 변형 준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원인을. 그러니까 마지막의 결과를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이런 피드백은 어디서 배웠어, 너희들? 연역적 탐구에서 보지 않았나? 그지? 자료 해석을 해보니까 틀렸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거야. 계속 사이클링으로 도는 거야. 계속.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알았어? 그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체온 조절이고, 그 그림에 나오잖아. 온도가 떨어졌어. 그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온도를 높이고, 너무 높아졌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온도를 낮추고. 끊임없이 어떤 온도와 맞게 그 설정 온도가 니들이 정해주는 거야. 설정 온도를. 그럼 몸에, 그러니까 우리 그 내부에 온도가 너무 높아 뜨거워. 밖에 날씨 뜨거워. 그러면 좀 떨어뜨리고. 너무 추워. 그럼 다시 올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설정 온도라고 하죠. 아셨습니까? 자, 이것이 음성 피드백의 대표인 거거든. 자, 시상 하부에서 여기 내 분비샘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분비한다? TRH.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에요. 얘가 분비돼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TSH가 분비되죠. 이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잖아. 갑상샘을 자극을 주죠.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너무 많이 분비돼. 체온이 너무 높아져서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가서 맨 꼭대기 가서 억제가 되면 TRH 분비가 억제되고 THC가 억제돼서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되죠. 너무 떨어지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촉진하죠. 계속. 이런 것이 뭐라고? 바로 결과에 처음 출발점이 바뀌는 현상. 이걸 음성 피드백이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들한테는 이거예요. TRH가 있고 TSH가 있고 티록신이 있다면 이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조절 기작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 1번이 줄으면 2번이 줄고 3번이 주는 거예요. 너무 줄면 다시 처음으로 작아서 1번이 증가하면 2번이 증가하고 3번이 증가한다. 이게 뭐라고? 음성 피드백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체온을 일정에 맞추는 게 얘들의 역할이지만, 알았어요? 얘 농도를 일정에 맞춘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죠? 티록신 분비량을 일정에 맞추는 농도를 혈액 속에. 그걸 계속 일정에 맞추는 게 이 음성 피드백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럼 뭐냐?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우리 몸은 ING다. 계속 간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것이 음성 피드백. 자, 이제부터 혈당 조절부터 배울 거예요. 넘겨보세요. 일단 여러분, 아까 알파세포, 베타세포에서 각각의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이 나온다는 거 배웠잖아. 그지? 자, 원인이 뭐라고 했지? 항상성의 이상이야. 그 다음에 결론이 뭐라고 했지? 호르몬의 분비거든. 잘 봐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정상 혈당량 괜찮았어. 이게 원인인 거야. 혈당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결국 이게 결과가 되는 거야. 결과. 호르몬의 분비. 식사를 해서 혈당이 높아졌어.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라고. 혈당량 감소? 원인이야, 원인. 이게 원인. 몸에 혈당이 떨어졌네. 글루카곤 분비해야 돼. 이게 결과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혈당의 증가가 이자의 베타세포에 영향을 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혈당이 감소했을 때 있죠.
여러분 혈당 감소했을 때 뭐라고 돼 있나 여기? 우리 몸이 격렬한 어떤 근육을 쓴다, 근육량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여기 보세요. 이자의 알파 세포에 가서 글루카곤도 분비하지만 교감이 활발하게 작용하죠. 운동하면 교감이잖아요. 그죠? 걔가 부신 속죄례 이거 봐봐요. 여기 가서 시상하부에 자극을 준단 말이야. 알았니? 그럼 시상하부 혈당이 떨어졌다고? 감지를 하죠. 그러면 호르몬계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몸이 떨어졌 이게 가장 비상이야. 부족한 게 비상이라고. 키워! 해가지고 여기도 가죠. 여기 말고도요. 요 시상하부로 가면요. 뇌하수에 전엽에 자극을 주거든요. 그럼 ACTH까지 가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까지? 부신 겉질에 있던 코티솔까지도 막 활발하게 나옵니다. 자, 교감신경에서 누가 나온다? 에피네프린. 이 둘이 바로 분비가 되어서 이런 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그죠? 다당이 단당으로 가는. 얘는 뭐라고 그래요? 얘는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들이 갖고 뭘 이제 출제하는 걸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 그래프 뒤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그 그래프가 보이는데 시험 문제는 이들 둘이 봐봐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정확하게 조절 기장면에서나 그 다음에 표적 기관면에서도 얘들이 기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이 서로 작용이 반대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단 말이죠. 자, 이 실험에 대한 중요도를 잘 보세요. 이게 응용이 돼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인데 봅니다. 저 포도당량이 뭘 의미합니까? 잘 보세요. 이 지점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럼 얘가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인슐린도 같이 늘어나는 거야. 이게 인과예요. 이게 뭐라고요? 원인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결과네요. 이게 뭐라고요? 결과예요. 근데 얘 같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혈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이 얘기죠. 근데 왜 줄어요? 얘는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니까 나올 필요가 없죠. 근데 반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럼 인슐린도 같이 떨어져요. 왜? 걔는 줄이는 놈이거든. 근데 글루카곤 어때요? 일어나겠죠. 자, 이제 봅시다. 운동을 시작했더니 글루카곤이 올라갔어. 결과야, 원인이야? 결과란 말이야. 왜? 이게 뭐야? 혈당이 쭉 늘어났단 말이야. 지금 봐봐, 얘들아. 이게 항상성이야? 야! 라운드 입어서 멱살도 못 잡고, 저씨. 아이, 달아. 멱살 잡을 수 있어. 한 다리로 서 있지 말고 두 다리로 서 있으라고. 네가 하겨? 그지? 야, 이 그래프가 니들을 작살낸단 말이야. 운동을 하면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가 늘어난다고 그랬지. 이거 혈당 아니라고. 얘 농도량이지. 자, 이걸 통칭해서 하나 문제가 나와. 이렇게. 봐봐. 이쪽으로 가면 증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이 세로축이 뭐냐면, 그래서, 어떤 색깔이 글루카곤이야? 노란색. 그치. 어떤 놈이 인슐린이고, 빨간색. 이게 나와. 다시 말하면, 봐. 이 빨간 색깔이든,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든 간에 니들이 봐야 될 건 이게 뭐라고? 항상성 이상이라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봐야 된다니까. 자, 이제 봐봐, 얘들아. 너희들 안 외웠어. 학교 선생님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응용한다. 이렇게. 그래 놓고 세로축은 호르몬 농도 이렇게 해놨어. 알았니? 그렇다면
뭐 A, B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호르몬이 칼슘 이온을 줄이는 호르몬이야? 야, 너 쳐봐. A, B 중에 누가 혈중 칼슘 이온을 줄이는 애야? 일로 와. 억울하다는 눈빛이야. 해석을 해봐. 가로축이 원인이야? 세로축이 원인이야? 가로축, 세로축 중에 누가 항상성이야? 그렇지. 걔가 원인이네. 혈중 칼슘이온이 늘어나니까 줄여야 되겠어? 높여야 되겠어? 오른쪽으로 하면. 그럼 누가 줄이는 애야? B. 그러니까 아까 A, B 중에 누구냐고. B라고. A가 아니라 A는 증가시키는 놈이니까 나오기 필요 없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얘가 칼시토닌이고 얘가 파라토르몬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게 부갑성선에 나오고 얘는 갑상선에 나오는 애. 알았어? 이거 안 배웠는데 이게 아니라 조절 기작을 물어본 거라고 지금. 알았어? 이거 반대로 했던 작살난다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의 권력은 원인이 뭔데 결론적으로 뭐가 생겨? 이런 거야 지금 얘기가. 알았니? 네. 이제 조금 복잡한 애들이야. 누구냐? 체온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갈라서 가보자 얘들아. 추울 때 더울 때 몸에 뭐 열을 높이고 뭐 낮추겠지. 그지? 그런데 자, 신경계가 하는 일이 있고 뇌 분비계가 하는 일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뇌 분비계라고 굳이 말하지 말고 호르몬이라고 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신경계가 무슨 말로 신경계가 표현되냐면 이 말로 표현이 돼. 얘는 뭘로 표현되냐? 뭐 차이냐 딱 보니까 이거 차이잖아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된다고. 신경계는 반응 속도 어땠어? 빠르지? 국소적이고 좁잖아. 근데 호르몬계는 어때? 넓지? 지속적이고. 그래서 잘 봐. 이제 내 비유를 들어봐. 추워! 이 교실이 추워! 네. 제일 먼저 뭐 할래? 문부터 닫아야지. 귀잖아. 차단을 시켜야 돼. 뭐를 차단하는 거야? 외부의 찬공기 아니야. 뜨거운 게 밖으로 나오는 걸 차단해야지. 이게 발산이란 뜻이야. 발산을 촉진한다는 건 교실의 문을 연다는 거고, 너무 더우면 열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너무 춥다 그러면 차단을 해야지. 열발산을 억제시키는 거지. 그게 가장 빠른 효과잖아. 문을 열고 닫는 게. 그 다음에 봐. 추워서 문을 닫았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따뜻해지나? 아니지. 이거 두드러 붓갖고 깨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불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래 걸리죠. 부시는 데 시간, 불 살리는 데 시간, 불이 딱 붙는다고 갑자기 따뜻해지나? 한참 있어야 되잖아. 이게 호르몬이 하는 일이라고. 열 발생 원인을 제공해서 생기는 거지. 자, 너무 더워.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문부터 여는 거지. 끄는 거야. 그럼 얘 껐다고 금방 열이 떨어지나? 아니죠. 한참 기다려야죠. 그게 뇌 분비계 호르몬이라고. 이해 가냐? 그러면 아까 체온 조절에 관여한 호르몬이 누구였어 아까? 티록신. 알겠냐? 걔였잖아. 그런데 신경계는 누가 있나 봤더니 역시 교감이더라는 거야. 니네 아까 혈당도 교감이 관여를 했잖아. 누구 나왔어? 교감 때문에. 에피네프린 나왔잖아. 여기 잘 봐. 추울 때를 봐봐. 추울 때 교감은 뭐 해야 되느냐 봤더니 교감이 여기 특징적인 거야. 일단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해야 돼. 그 주요 원인이 뭐냐? 잇모근이야 얘들아. 땅구멍.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 막아야죠. 알았어? 다 막아야지. 그걸 땅구멍을 닫아요. 이런 무식한 말이 아니라 수축한다는 거야. 쿡쿡쿡. 그리고 피부 근처 지나가는 모세혈관이 있어.
그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액량을 줄이는 거지. 왜 개가 많아지면 열이 많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줄여. 그랬더니 모세혈관이 수축하지. 혈류량이 줄지. 그럼 피부가 어떻게까 하얗게 보여. 그래서 추우면 하얘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하얘지기만 해 뭐해? 떨지. 그게 중요한 일이야. 그 떠는 걸 골격근에 떠는 현상을 교감이 해. 그러면 좋아. 임무근을 수축하고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건 열 발산을 막는 거 맞아. 근육을 움직이는 건. 그건 또 발생이야. 알았니? 그건 또 발생이라고. 열을 내는 거라니까. 골격근을 막 흔들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게 조금 헷갈리는 거지. 잘 봐 이제. 추워. 감각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들어오지. 사실은 얘들아 간내부터 들어와. 얘들아 사실은. 그래서 그 인지를 하는 게 대뇌야. 춥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선 조치가 돼. 몸은. 뒤에 정보가 올라오는 거야 이제. 내가 춥네 그럼 몸은 벌써 다 준비 태세 갖추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간내가 그게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이제 봐봐. 시상하부에서 이게 무슨 개야? 내분비계인가 이게 내분비계. 증가. 그래서 뭐? 증가. 됐니? 자, 그 다음 봐라. 뭐야, 이거? 신경계잖아. 똑같다니까? 부신 속줄로 간다니까, 여기 가서. 알았어? 뇌하수체, 간내 시상하면서 뇌하수체 쪽에서 직접 누가 나가? 교감신경이 나간다니까? 교감이 나가서 역시 부신 속질. 아까 꼭 누구랑 꼽았대? 선생님, 얘 나간 놈이 그러면, 지금 에피네프린 분비량이 증가해서 봤더니 아까 봐라. 이거 글루카곤이랑 이듈린이 여기 가서 했잖아. 그 일이 없어도 나가서 한다니까 얘가. 가서 막 물질 대사를 여기서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 왜 만들어? 티록신이 가서 세포한테 격려해가지고 야 세포업 좀 해봐. 포도당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급해주려고 나가는 거야 얘가. 이거는 우리가 식사를 했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일을 하는데 연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나가서 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의 작용에서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게 내분비계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일단 몸에서 나가는 열도 차단해야 될 거냐. 아주 신속한 효과 아니야 그게. 그래서 보면 교감이 여기로만 가는 게 이쪽으로 가서 열 발산 빠져나가는 걸 막았다는 거지. 임모근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그치? 그래서 체온이 결국 상승하더라. 이해 갔니? 너무 높아. 안 돼. 그럼 어때? 피드백. 줄여. 이게 이거야. 너무 더울 때. 근데 가만히 봐봐. 신경계가 뭐 하고 있나 봐봐. 그냥 완화야, 완화. 그럼 뭐가 사라져? 요 조절 기작이 사라져. 알았어? 포도당이 나올 필요 없잖아. 요 조절 기작이 사라지고 교감은 단순하게 열 발산을 촉진해. 임모근을 확장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도 나오고 땀도 나오는 거야. 그럼 땀이 나와서 또 증발도 하잖아. 열을 뺏어가네. 잠열. 알았어? 그래서 우수수. 그러니까 땀 났는데 선풍기 쐬면 더 시원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는데. 알았지? 그렇게 되면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은 확장돼. 그럼 더우면 어때? 얼굴이 빨갛지. 그거야 이것 때문에. 열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얘들 양은 줄고 그래서 얘가 줄어서 결국 물질 대사를 감소시키니까 세포음량 같은 게 줄어드니까 열 발생량이 줄어서 체온이 하강. 그래서 빨간색 선 교감이 강화되면 추울 때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약화되면 더울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다. 알겠냐? 오케이? 그 얘기야. 자 얘들아 중요한 거 여기 봐봐. 몸 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 누가 하는 거야? 교감신경에 골격근 수축 이런 것들 교감이 또 담당하기도 한다라는 건 알아둬라. 그러니까 신경계는 마냥 발산만 촉진 억제하는 게 아니다. 추울 때는 이렇게 발생도 촉진하기 위해서 골격근을 흔들기도 한다. 알겠습니까? 얘들아 부교감이 여기 있냐 없냐? 부교감이 없다? 부교감 역할이 뭔데? 심장박동 억제하고 섭식운동 촉진하고 그런 거잖아.
다 내장근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 부교감은. 알았어? 교감은 골격근 쪽 아니면 직접적 호르몬 분비량 쪽으로 다 관계가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교감이 더 활발하게. 그래서 교감의 중추가 어디야? 척수인데 실제로 여기서 분비량 보면은 간내 시상 하부에서도 교감이 나온다는 게 보여. 교감의 중추는 척수 아니었나요? 아니야. 교감이 거기서도 나온다는 얘기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대부분의 운동들이 보면 척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간내 시상하부에서도 분명히 교감이 나온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그림 자체가. 알겠냐? 니네 시상하부는 그래서 교감신경이 출발하기도 하지만 모두 나와. 뇌 분비腺도 있다는 거지. 뇌에서 저녁 후엽 이래가지고 뭐 항인이 호르몬도 나오고. 알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자, 이게 혈장 삼투압이잖아요. 다시 볼까요? 이게 뭡니까? 원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라고요? 결과죠, 이게. 다시 뭐라고요? 원인이죠. 이게 뭐라고요? 결과입니다.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습니다.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럼 후엽에서 누가 나온다? 항이뇨 호르몬 ADH가 분비됩니다. 그 결과 콩팥에서 보세요. 세뇨관으로 나간 그 원뇨 있죠, 원뇨. 원뇨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게 보문주머니잖아. 맞지? 반이 번죽 있지? 요거 뭐고, 이거? 사구체잖아. 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뭐예요? 이게 모세혈관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로 넘어간 이게 원요잖아. 원요가 여기 따라 쭉 지나갈 거 아니야. 여기 마지막에 오줌이 되는 건데 요 사이에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이 파란색 화살표는 어떤 때 증가한다고? 삼투압이 높을 때. ADH 분비량이 커졌을 때. 그럼 여기를 지나는 오줌량은 준다는 거야. 농도는. 진해질 거고. 그래서 진한 오줌 소량이 나간다는 거죠. 알았어요? 오줌량은 줄고 삼투압. 이게 뭐라고? 농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소량의 뭐라고? 진한 오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질문! 혈관을 지나는 혈액량은 많아져, 줄어들어? 그래서 혈압은 어떻게 된다? 상승. 여기까지 알아야 돼. 이해 갔지? 다시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어. 그럼 얘 분비량이 줄었어. 이 분비량이 줄게 되면 오줌량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다량의 무슨 오줌? 묽은 오줌이 분비된다. 알았니? 다량의 묽은 오줌. 이러면 혈압은 떨어지겠죠. 왜?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치? 혈액량이 줄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혈관의 압력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프마다 틀려요. 여러분들 보면. 알았냐? 다시 질문하자. 야, 짠 음식 먹으면 삼투압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지? 오줌 삼투압은. 같이 증가한다니까? 혈압은. 증가한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다 증가해. ADH 분비량은. 증가요. 이해 가냐? 근데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 ADH 분비량 떨어지지. 삼투압 떨어지지. 오줌 삼투압 떨어지지. 혈압 떨어집니다. 대신 증가하는 게 뭐죠? 오줌량. 이런 거죠. 오줌량은 증가하죠. 이해 갑니까? 그런 관계를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 그림 잘 봐요. 여러분 이 그림. 맨 왼쪽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 알려주는 거예요? 인과예요. 여러분. 인과. 가로줄이 뭐예요? 세로줄은 이거라니까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혈장 삼투압이 자꾸 높아져.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커지는 거라고.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역할이 뭐야?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야. 구체적 조절 기작은 니들 알고 있잖아. 뭐를 재흡수해서? 물을 재흡수해서. 이해가냐? 그러면 자, 혈장 삼투압이 자꾸 높아지면 오줌 삼투압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죠. 혈압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줌 분비량은 준다. 이런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물을 섭취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오줌 삼투압 아니에요. 오줌 생성량이 많아지는 거야. 아, 당연하겠죠. 누가 분비량이 줄어서. ADH 분비량이 주니까 그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 갑니까? 물을 많이 섭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뭐야? 누가 먼저라서 라고 순서를 정할 줄 알아야 돼요. 물을 섭취했더니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더라 이거죠. 이해 갔니? 그게 먼저라니까. 삼투압이 떨어져서 ADH 분비량이 줄어서 오줌량이 많아지거든. 이해 가냐? 세로축이 만약에 오줌 삼투압이라고 있잖아. 같이 떨어져야 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하다가 같이 떨어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줌 삼투압. 이해 갔냐? 지금 오줌량이라 서로 반대로 보이는 거야. 오줌량. 그래서 다량이네? 그럼 묽은 오줌. 소량이네? 그럼 뭐야? 진한 오줌.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프 상에서. 여기서 봐볼까? 요 물 섭취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야, 너무 봐봐. 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얘 때문에. 알았냐? 너무 떨어지잖아, 아래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물 섭취를 해서 혈장 삼투압 오줌량이 많아지고 해서 이게 떨어뜨린 거거든. 근데 원래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겠어? ADH 분비량이 나와서, 그지? 얘를 삼투압을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분비량이 줄어서, 그지? 분비량이 줄어서 이렇게 되었다면 다시 오줌 생성량이 줄고 진한 오줌이 여기서 나가게 되려면 ADH 분비량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혈장 삼투압을 다시 조절을 해줄 수 있다. 알았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물을 섭취해서 오줌 삼투압이 떨어졌다면 이걸 다시 원위치로 돌아 올리려면 어떻게 된다? ADH 분비량이 사실은 줄어줘야 돼요. 오줌 생성량이 급격히 주는 건 뭐 때문에 그래? ADH 분비량이 어떻게 돼서? 증가해서 물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오줌량이 준 거 아니에요, 생성량이. 그럼 여기쯤 되면은 이거 오줌이 무슨 오줌이에요? 진한 오줌인 거죠. 상대적으로. 이해 갑니까? 그래서 혈장 삼투압을 높이게 되는. 왜요? 삼투압이 높아져서예요, 출발이. 알았어요? 파란색이 뭐라고? 원인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럼 얘는 결과요. 한참 뒤쪽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요. 혈장 삼투압이 떨어졌어. ADH 분비량 감소하죠. 물의 재흡수량 줄죠. 그래서 다량의 오줌이 나간다고요. 근데 얘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ADH 분비량 증가하죠. 물의 재흡수량 많아지죠. 그래서 오줌량이 줄어야 돼요.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고요. 이 얘기입니다. 출발이 얘라고. 출발이. 이걸 못 잡으면 텔링이 안 된다고. 스토리텔링이. 그래서 이게 가장 짜증나는 것. 알았니? 원인을 뭘로 잡을 것인가? 인과만 정확히 찾아간다면. 알겠어? 충분히 이쪽도 가능한 얘기. 알았냐? 다시. 야, 이거 몇 페이지냐? 이거 맨 끝쪽 한번 봐. 이거 좀 어렵다고 그래갖고 내가 이거 띄워놓은 거거든? 어디 페이지 문제냐면, 138쪽. 봤니? 오케이? 해석해봐.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각각 전체 혈액량과 혈장 삼투압 변화량에 따른 호르몬 X의 농도다. 무슨 말일까? 무조건 호르몬은 뭐야? 결과야, 결과. 알았냐? 그럼 새로 가를 먼저 봐봐. 지금 오마이갓, 미안해. 지금 보니까 전체 혈액량의 변화량, 이게 뭘 의미할까? 야,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건 물을 많이 빨아들였다는 얘기 아니냐? 다시 질문. 혈액량이, 전체 혈액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혈압이 어떻게 됐다고? 높아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됐다고? 삼투압이 떨어졌으니까. 원인이 그러니까 전체 혈액량의 변화량은 그거야. 늘었느냐 줄었느냐는 거지. 이해가니?
그럼 다시 얘들아 여기로 가면 삼투압이 어떻게 되지? 떨어지는 거야. 물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여기로 가면 뭐지? 삼투압이 증가하는 거라고. 이해 갔냐 지금? 아, 혈중 X. 이거 ADH잖아, 이거 ADH. 얘 커졌다. 왜 커졌지? 삼투압이 높아질 거니까.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야. 솔직히 기계적으로. 이해 가냐? 그래서 혈액량이 감소해서 그럼 진해졌구나. 다시 여기 한번 봐봐. 혈장 삼투압 노골적으로 표현해줬잖아. 삼투압이 뭐했어? 증가했지. 그래서 ADH 분비량 늘어났다고. 이게 더 어렵잖아, 사실은 이게. 아, 혈액량이 변화했어? 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혈압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그랬냐고, 왜? 몸의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니까, 그지? 봐. 혈장 삼투압이 굉장히, 그 전 단계를 봐봐. 삼투압이 굉장히 높아져서 ADH 분비량이 많아져서 물을 많이 빨아들였어.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봐봐. 혈액량이 왜 커졌냐고. 수박을 먹었거나 물을 마셨겠지. 혈장 삼투압이, 혈장이 떨어진 거라니까, 이게. 이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ADH가 주는 거죠. 근데 얘는 왜 늘었냐는 거죠. 삼투압이 늘었으니까. 그지? 그거를 이렇게 배운다는 거지. 삼투압이 늘면 같이 커지는구나. 시상하부. 잘 봐라. X는 뇌하초 후엽에서 분비된다는데 저게 시상하부에 있는 애들이잖아. 저녁 후엽이. 그래서 맞았죠. 콩팥에서 시간당 수분의 제흡수량. 얘들아, 이거 누가 담당해? 얘가 담당해. 얘가 많아지면 얘도 커진다니까? 맞잖아.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건데 T1일 때 가만히 봐봐. T1일 때가 여기네, 여기. ADH 분비량 어때? 많지. T2일 때 보자. T1일 때가 정상일 때 이건 무조건 맞네. 삼투압이 높을 때 많이 분비되니까. 이해 갔지? 그럼 오줌 삼투압은 안정 상태일 때가 T2일 때부터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뭐냐? 진하냐, 묵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그러면 T2일 때보다 높다 그랬는데, T2일 때가 ADH 분비량이 많을 때잖아. 농도 어때? 진해지지. T2일 때가 높다니까, 안정일 때보다는. 틀린다. 뭔 말인지 알겠냐?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갔을 때 빨리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복습할 때. 알았어?